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KICT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오늘 이 행사에 소개를 받고 발표를 좀 부탁을 받았는데, 일단 제가 타이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제를 가지고 15분 동안 떠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그냥 지난 세월의 경험 중에 몇 가지를 쉐어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뭔가 조금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본투 글로벌 센터를 맡기 전에 한 15년 정도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기업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팍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700개 정도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 재창업 기회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6월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이제 모바일 쪽, 컨텐츠 쪽은 한국 시장을 거꾸로 실리콘밸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외를 돌아다닐 때마다 저 기사를 무지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래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센텐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국에 대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창업적으로는 전 세계 역시 리더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열심히 추격해서 저희를 앞질러 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매일 약 한 1만 개 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13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체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계속 창업을 독려하고 또 해외 글로벌 시장하고 연계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큰 시장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도 지금 사이즈나 어떤 속도로 봤을 때는 저희 나라 혹은 미국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율이나 레이스로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국가에서 완전히 미디어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체인징에 있는 패러다임 시프팅하는 중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나 컨텐츠 쪽으로 보면 협력 또는 시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나라가 저희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야말로 태생부터 글로벌리,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지역의 어떤 맹주로서의 역할,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부하고 있고 특히 정부 주도형의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정부가 민간처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회사 하나 설립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좋은 인력과 인재와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들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고 저희가 동남아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크게 대륙별로 몇 개의 나라를 보여드렸는데 다 스타트업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정부나 민간이나 할 거 없이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국만 유독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 있고 한국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정부 쪽에서 주도를 해서 이게 뭐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보여줬던 영국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심지어 그 스타트업들의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평균적으로 60% 정도는 전부 다 정부 자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스타트업 프로토타입 만드는 게 100원이라 그러면 그 중에 60원이 정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스타트업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인더스트리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런 많은 나라들보다 저희가 창업 환경으로는 당연 앞서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12위 정도 합니다. 토탈 패키지로 봤을 때. 근데 한국이 7위 정도 해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보면.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인덱스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저런 것들을 글로벌 인덱스에 어떻게 넣어보려고 좀 백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움직여 보고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월드와이드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숫자를 보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 저희가 잠정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여드렸던 중국이나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창업 환경 쪽에서는 선진국돼 있고 그런 면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희 성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무지하게 좋은데 유니콘이 지금 작년까지 해서 작년 말로 한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중에 저희가 오피셜리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말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가라집도 시작해서 올라간 기업 하나예요. 하나. 나머지는 결국은 대기업 계열사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성적표죠. 그 이유가 뭐냐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이 작습니다. 지금 5천만 인구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거기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글로벌리 나가야 됩니다.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덕준 당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거에서 거꾸로 인바운드로 계속 융합시켜가지고 거꾸로 다시 이제 글로벌리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 나라를 글로벌 시장의 메인으로 만들던가 라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외국계들이 한국 기업을 평가하는 내용은 거의 80% 이상 동일합니다. 참 훌륭하다. 기술 참 좋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것 같다. 근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다음 단어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가 소개해주고 만나서 설명해주면 알겠는데 자기들이 그걸 왜 그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다른 나라, 싱가포르, UK 혹은 차이나 컴퍼니들은 실리콘밸리에 앉아서 다 자기들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근데 저희 기업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단적으로 그분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한국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자기들이 더 많이 알 텐데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저는 실리콘밸리 있을 때는 그래도 다들 글로벌 지향으로 해서 막 열심히들 글로벌 포커스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도메스틱, 국내 지향적으로 운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때 거기 있는 물건 중에 고르잖아요.
예, 여기 없는데 집주인 보고 가게 주인 보고 그 물건 갖고 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이마트 가서 거기 선반에 쫙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격 대비 성능 제일 좋은 거 골라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 선반에 우리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걸 좋다고 해도 사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지 유통망 뚫어서 그 가게 진열대에 내 물건을 올려놓게 하는 게 그게 일단 첫 단추가 될 거고요. 저희같이 무형재산을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형재산의 아이디어를 어떤 식인지 시장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글로벌 랭귀지가 기본이 돼야죠. 제가 아주 너무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랭귀지 영어 장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 뭐 아니면 한국 최초, 그것도 안 되면 동남아시아 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마케팅에 한글로 써놓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면 정말 황당한 자료가 됩니다. 그게 서양 애들 문화 혹은 외국계 문화에서 이렇게 탁 꽂히질 않아요. 전부 다 블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가 언제까지? 오늘까지는 최초였는데 내일 최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최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는 데서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인데 아직도 굉장히 그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교육시킬 때 좀 어려운 건데 자기 회사의 밸류 프로포지션, 어떤 가치를 기여하느냐. 밸류 프로포지션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로 다 표시할 수 있어요. 돈을 얼마큼 더 벌어오게 하던가 레베뉴로 표시하던가 아니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코스트 다운입니다. 내 물건을 쓰면 당신네 뭐 어떤 액티비티의 코스트가 얼마큼 준다가 내 밸류 프로포지션이에요. 그게 시간적인 코스트가 됐든 물리적인 코스트가 됐든 공간적인 코스트가 됐든 상관없이 아니면 내 서비스 혹은 물건을 쓰면 당신 수입이 얼마큼 는다예요. 그 레베뉴 아니면 코스트 그 안에서 프라핏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표현합니다. 어떤 내 물건의 홍보를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알려지는 것들, 랭귀지에 관한 것들이 첫 번째 이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전 준비입니다. 저도 와서 이제 이렇게 심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전 준비는 진짜 뭐 어디까지 하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스타트업의 요체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 사전 준비를 하면 시장, 고객 다 조사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데 if, 만일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이상 나오면 땡입니다. 땡. 질문에 대한 대답에 시장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전 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가정 if문을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이럴 것이다. 이렇다면 내 제품을 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벌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투자해 주세요.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안에 if가 3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손을 얹고 이렇게 반성을 해보시면 그런 경우들 꽤 있어요. 그 if를 싹 지워가는 게 사업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이렇다면이 조사해보니까 이렇습디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러한 펑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쓸 겁니다. 안 쓰면 이건 바보 아닙니까? 조사했더니 이런데.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매출이 이만큼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투자해 주세요라고 가준 그것조차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대로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만큼도 준비 안 해가지고 가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질문 몇 마디 던져보면 다 나와요. 예, 그분들 다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큼 준비했나 보는 거지 이 양반들이 이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보시고 창업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쭉 레퍼런스를 보고 준비를 충분히 했겠구나. 경험을 했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발표하면서 Q&A 하면서 주고받는 대답 속에서 이만큼 준비를 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람 보고 투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본다는 게 뭐겠어요? 뭐 관상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력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 경험과 준비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에 조금 치중해서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저희 대한민국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합니다. 기술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또 실행력도 또 무모한 도전 정신도 아주 훌륭한데 요 부분 이게 제가 이제 늘 어디 가서 얘기하는 2% 파이널 터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서 낯설은 해외 투자가들, 해외 시장에서는 조금 쉽게 딱 손잡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십수년간을 글로벌 시장을 노크를 하고 도전을 해도 아직까지 부끄럽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자입니다. 저희도 그거 합니다. 어디 해외 데모대회 모시고 갈 때 PT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디자인 이렇게 바꾸고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두 가지 어떤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 사전조사, 그 다음에 고객조사를 충분히 이건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할 때까지도 조사를 하고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시장에 가시면 아마 갖고 계신 그런 기술 가지고 날개를 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센터 소개를 좀 하면 결론은 겁니다. 글로벌 시장 가고 싶은 최고의 분들이 최고 전략은 본투 글로벌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판교로 저희가 상암동에서 이전을 3월 달에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60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모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현재 46개가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14개 정도 금년 여름쯤에 해서 추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라고 해서 뭐 컨설팅 서비스한 말이 조금 진부하긴 한데요. 법률, 회계, 특허, 그다음에 노무, 그다음에 저희가 마케팅 요 분야로 저희가 PR도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저희 인하우스 스텝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한 107개 정도의 저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뭐 로펌, 그다음에 어카운팅 펌, 페이턴트 펌, 마케팅 펌들이 계십니다. 각 국가별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그 멤버사로 선발이 되시면 인하우스 컨설팅은 애니타임 프리고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전문 펌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가 80%, 업체분이 2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연간 기업당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진출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될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계약서들이 중국말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중국 투자가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도 중국 쪽 특허를 낼 건지 말 건지 PCT를 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상대방 특허하고 연계할 건지까지 전략까지 포함한 전략도 세우셔야 되고 또 마케팅 매테리얼 뭐 중국어 요즘은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의 고객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게끔 다시 리패키징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디벨롭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런 전문가분들 외에 인하우스에 비즈니스 디벨롭 마케팅 하시는 분도 10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옛날 북한식인데 5호 담당자라고 해서 한 직원당 5개 업체씩 전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전담 하에 데이 투 데이 진도 관리 혹은 사업 진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투 마켓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에듀케이션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한 기에 10주씩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기수를 없애고 입학을 자유로 바꿨습니다. 입학이 없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이면 누구나 와서 듣게끔 했고요. 대신 강사진을 80% 이상 해외 강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어 강의 혹은 중국어 강의로 바꾸고 저희가 통역을 붙이고요. 강사는 학계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해당 인더스트리에서 15년 이상 실전 경험을 쌓으신 분들의 자기 경험을 전수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이제 로컬 데모데이,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데모데이, 로드쇼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하나 바뀐 거는 데모데이 숫자를 저희가 좀 줄였고 대신 로드쇼를 늘렸습니다. 로드쇼는 뭐냐면 이렇게 동시에 10개 기업, 20개 기업이 가는 게 아니고 미니멈 1개 기업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미팅 요청이나 투자 검토 요청이나 혹은 판매 그런 쪽 니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각계 전투로 같이 참가시키는 그런 걸 로드쇼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로드쇼는 횟수가 아마 올해 30회가 될지 50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데모데이에서 로드쇼 쪽으로 포커싱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보시면 쾌적한 환경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이렇게 한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근데 선발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1차, 2차 하고 저희가 그 내부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업 진단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투자 받으실 때 저희가 실사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실사 수준보다 조금 낮지만 저희 스스로 듀딜리전스를 합니다. 해서 그 평가표를 놓고 업체분하고 합의를 합니다. 우리 평가에 의하면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걸 좀 완비해야 되겠고 시장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맞는 것 같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이것보다는 미국 쪽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는 저희 제안 내용을 담아서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 진단 리포트를 가지고 미팅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 서비스를 금년에 어디까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를 서로 약속을 하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멘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진도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는 시스템을 좀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 좀 까다로운 면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 대표적인 국외 저희 파트너들인데 사실은 스타트업 분들이 접촉하기에는 좀 큰 플레이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페니겐 웨스트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으로는 미국의 넘버 2입니다. 웬만하면 스타트업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애플 소송을 담당했던 회사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 기업들에는 스페셜 프라이스로 해서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좀 셉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해외 시장에서도 자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투자관 제출하면서 우리 담당 로펌이 특허펌이 페니겐 웨스트라. 그래서 페니겐 웨스트 편지 하나 붙여서 동봉합니다, 보통. 그럼 의견서 같은 거를. 그랬을 때 상대방 투자사들이 일단은 반은 먹어줍니다. 아, 이 기업이 그냥 허접한 기업은 아니구나. 신경을 꽤 쓰는 기업이나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윌슨 앤 선싱 같은 건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각 주요 도시별로 1대, 2대 로펌들하고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다 맺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오시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하고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로펌 중에서도 올해는 김현장도 저희 파트너로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훌륭한 파트너들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조금 더 세분화된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작년 12월까지 통계입니다. 4,500건 컨설팅 했고요. 2,900개 회사 저희가 상담 지원했고 1,300억 원 투자 유치했고 해외 법인 26개 설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게 특허입니다. 해외 특허 358건을 저건 이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한 건수만 통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거보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이 특허도 출원하고 또 법인도 해외 출원 설립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 공고 마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바꾼 게 통상적으로 2월에 공고를 하고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에 다 멤버십을 얻은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해보니까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언제 좋은 기업이 생길지 모르겠고요. 또 언제 해외 진출 준비도가 끝나는지 일괄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2달에 한 번씩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한 번에 모집하는 숫자는 좀 줄이고 지금 3월에 했으니까 다음번 공고가 이제 이번 달 5월에 나갑니다. 그게 입주사도 포함하고 서비스 멤버사도 포함합니다. 그러고 나면 7월, 9월 이렇게 저희가 공고가 나가니까 혹시 관심이 있거나 혹은 꼭 저희 멤버사가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을 지금 마킹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거나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꺼이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큰 컴퍼니들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